얼마 전에 올해 초에 페어 세라피틱스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고 이 회사는 한때 이제 VR 헬스케어의 총아로 불리던 이제 회사고 시총이 이제 2조까지 갔었는데 올 초에 파산을 했죠.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중독 치료, 그 다음에 이제 VR을 이용한 뭐 수면 장애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던 회사인데 이제 한창 VR,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파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선 좋다고 만들었지만 의사들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없는 솔루션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대체제가 너무 많고 또 환자도 실제 VR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의 처방이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을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GPT 나오면서 메타버스나 VR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에도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디지털 치료 회사들이 두 군데가 이제 KFDA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미래 역시 아주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죽었다. 메타버스 붐이 일었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메타버스 연구회도 만들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주축이 돼서 의료 메타버스 학회라는 것도 있는데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 학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2021년 태어나서 2년, 2살 됐는데 딱 죽었죠,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버즈워드처럼 사용되다가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메타에 있는 연구원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의 이제 하이프, 거품이 이제 죽었다. 근데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다. 메타버스의 하이프는 죽었지만 실제 연구자들은 이제 그런 거품 말고 실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구글 트렌드에다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이제 월드와이드 대상으로 트래픽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트래픽이 엄청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단어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 이런 요소 기술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쪽에서도 이런 거를 메타버스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각 기술에 대한 준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AR, MR, VR에 대해서는 저희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 말하면 저희는 이제 의료에서는 XR 용어를 많이 쓰는데 XR 용어가 사실 오래된 용어는 아니고요. 2018년 정도부터 사용이 되던 용어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XR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할 때도 그렇고 AR, VR, MR 하면 다들 헷갈려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저도 XR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XR 보시면은 구글 트래픽 자체가 잡히지 않던 단어인데 2018년부터 XR 단어의 트래픽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제 XR이란 용어는 뭐 기술 전문가들이시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하던 기술 용어가 아니라 이제 2018년부터 사용하게 된 용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처음에 닐 스티븐슨이 제안한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유니버스인데 2022년에 메타버스 글로벌 콩그레스에서 나온 얘기도 보면은 이게 너무나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단일 기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일 플랫폼, 단일 기술도 메타버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2022년 나온 얘기인데 뭐 더 확장되지 못하고 오래 죽어버렸으니까 사실은 메타버스란 용어에 대해서 더 정의하는 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은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 연구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메타버스 3.0 이런 얘기를 우은택 교수님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용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저도 요즘 어디 강의 가가지고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이게 약간 거리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디바이스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오래 사실 VR 개념은 정말로 오래된 개념이죠. 아주 100년 가까이 된 개념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최근에는 VR, 퓨어 VR보다 전부 다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가 훨씬 많고요. AR도 옵티칼 패스루보다는 이제 비디오 패스를 더 방식을 선호하는 시기가 왔고 이제 뭐 밸브 인덱스나 뭐 잘 아시는 퀘스트 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퀘스트 프로는 이제 스탠드 얼론 디바이스고 이제 밸브 인덱스는 슬레이브 타입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어떤 혼자 무슨 뭐 몰입형으로 할 때는 사실은 슬레이브 타입에도 상관이 없는데 의료에 선정해서 사용할 때는 슬레이브 타입이 되는 순간에 이제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코어를 하실 때 이게 예를 들어 다뤄야 되는 폴리곤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HMD에 있는 프로세서로 렌더링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슬레이브 타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의료 현장에 있는 사용자가 과연 슬레이브 타입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홀로렌즈를 가지고 있고 썼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뭐 옵티칼 패스로 옵티칼 시스루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벌추얼 오브젝트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선명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비디오 패스루 방식의 이제 MR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 아시는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써보신 분 아직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의료에서는 해상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다루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고퀄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썩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는 현재 단안 기준으로 약 4K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제 스탠드얼론 디바이스로 되어 있고 이제 비디오 패스루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보셨겠지만 스페이셜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죠. 결국은 이것만 쓰고 컴퓨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만 쓰고 어떠한 이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메타퀘스트 3, 메타퀘스트 3는 잘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그 이제 보시면 요거는 실제 제가 메타퀘스트 3를 쓰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보면 얘네가 2대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스티칭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화면은 이제 스페셜 컴퓨팅처럼 이제 떠 있는 거고 제 실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면은 렉타잉귤러한 게 왜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비디오 패스로 방식의 기기가 이런 현실 왜곡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 물론 이거는 이런 현실 왜곡이 없는 기기도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스캔해서 이런 현실 상황에다가 비디오 패스로 방식의 이제 MR을 띄워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방에서도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의료로 생각하면은 실제 어떤 병원 환경에다가 가상의 환자나 가상의 수술 도구를 이런 방식으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는 의료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며칠 전에, 3일 전에
가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기기인 바리오에서 XR4가 런칭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바리오 XR3를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리오 XR3는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거나 책을 읽어도 왜곡이 전혀 없고 실제와 같은 이제 현실을 가상 환경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바리오 XR3 같은 경우에 중심부의 이제 해상도가 70 ppd, 다시 말하면은 70 픽셀 퍼 디그리 정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휴먼 스케일, 인간이 적어도 현실이라고 느끼기 위한 휴먼 스케일이 60 ppd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유사한 레졸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썼을 때 실제와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고 XR4는 근데 이게 XR3는 중심시는 70ppd고 주변시는 30ppd인데 XR4는 전체적으로 그냥 51ppd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 나온 저희 사용하는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 오브 뷰가 좀 낮은데 이건 거의 120도 되는 필드 오브 뷰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내년 중반쯤 돼야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중간에 하는데 내년 초에는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슬레이브 타입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는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메타버스 로드맵을 이제 ASF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많이 보신 그림이겠지만 실제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에서 적용할 때도 이 그림은 매우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AR 기능은 우리가 수술할 때 AR 베이스의 어떤 가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최근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수가를 받았거든요. 리브레라고. 24시간 환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트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이프 로깅, 그리고 실제 의료에 사용되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가상 환경에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정확한 트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트윈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환경에 구성하려면은 이제 VR 인바이러먼트도 중요하니까 결국은 이런 네 가지 요소 기술이 결국은 메디칼 VR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상의 환자를 트레이닝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 전체 모든 솔루션이 놓이는 이 환경, 버추얼 월드를 구성을 당연히 공간 구성을 해야겠죠. 공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 또는 뭐 어떤 수술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런 오브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러월드, 결국은 트위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얼리스틱 메디칼 트윈, 그리고 어떤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미러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3D 더미 또는 이 모델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리액션도 하고 어떤 이게 사람과 같은 리스폰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실제 환자 또는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이프 로깅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이런 버추얼 모델에다가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툴들을 가지고 뭔가 익숙해진다면 실제 임상에 쓸 때는 이제 어떤 AR 방식. 왜냐하면은 우리가 환자를 볼때 실제 환자를 뭐 아바타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실제 의료 환경으로 가져 들어오면은 AR 방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AR 구동하는 게 옵티칼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AR 방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요소 기술들은 의료 VR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거고 굉장히 잘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메타버스 얘기를 드릴 건데 의료 메타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당신들이 어떤 걸 개발하고자 하면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 의견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고민을 제가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효용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보면은 리얼리스틱한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가. 컨셉추얼하게는 되는데,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기술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페라세라피틱스가 망한 것처럼, 오케이, 당신이 아이디어도 괜찮고 현재 기술로 구현도 가능한데, 근데 그걸 누가 돈을 낼 거지? 환자가 내나? 환자는 돈을 거의 안 냅니다. 환자는 돈을 안 내고 이제 병원이 내던가 보험회사가 내야 되고, B2C가 아니라 거의 B2B 또는 국가보험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낼 사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혹시 여기 학생 중에서도 뭔가 메디칼 스타트업을 꿈꾼다면은 개발하고 고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낼 사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결국은 기업 가치 2조를 넘었던 회사가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국가가재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떠한 회사도, 메디칼 VR 하는 어떠한 회사도, 매출로 운영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부 다 국가가재나 과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진짜로 사용되는 회사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이제 희망을 합니다. 의료에서 사용할 때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막 지금까지 뭐 AR, VR 장점 얘기하면 이제 금방 의료에 쓰일 것 같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실제 환자나, 그러니까 VR이나 AR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은 또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본인들은 VR도 잘 알고 AR도 잘하니까 이걸 쓰는 사람도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강의하러 가보면 실제로 그 의대생들이나 아니면 의료 쪽 강의를 가면 VR, AR 장비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고, 저만 해도 10대를 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10%는 뭐 택도 없고, 뭐 100명 강의하러 가면 한두 명 정도 VR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1, 2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대치가 엄청나게 커요. 이미 머릿속에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면은 다 애게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런 사람 범용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테크니컬하게 해상도, 그 다음에 썼을 때 UX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AR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임포지션. 이게 뭐냐 하면은 정합입니다. 정합. 실제 리얼월드하고 가상의 오브젝트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얼추 맞추는 게 아니고, 서지컬 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적어도 저희가 최대 허용 오차가 2mm거든요. 2mm 이내 또는 경우에 따라 1mm 이내의 오차로 AR 오브젝트하고 리얼 오브젝트를 이제 정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또 또 하나 업체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막 노인 대상 무슨 VR 솔루션 개발하겠다고 들고 오시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5세, 40세가 넘어가면은 이게 쓰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어코모데이션 벌전스 컨플릭트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어지러움의 원인인데, 실제 VR에서는
실제 오브젝트는 눈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오브젝트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컨플릭트 때문에 이게 또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심시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주고 페리페랄 블러링 같은 테크닉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는 다 해결이 안 돼서 좀 어지럽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결국 VR 쓰면 어지러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히 롤러코스터 같은 게 제일 심하긴 한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시각 신호는 내가 앞으로 막 가고 있다고 생각을 시각 신호가 들어오지만 실제 움직임을 인식하는 우리의 평형기관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미스매치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강의 듣는 학생분 본인이 35세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 어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톨러런스가 있어서 이게 비주얼 인풋하고 베스티뷸라 인풋, 평형기관의 인풋이 미스매치가 돼도 이거를 어느 정도 어지러움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젊어서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억제가 안 됩니다. 억제가 안 돼서 그대로 그냥 어지럽고 저만 해도 VR 롤러코스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워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인 대상으로 뭔가 VR 솔루션을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 대상 시나리오를 짤 때는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이 매우 천천히 움직이든가 또는 움직이는 환경을 구성할 때는 중간에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적어도 이런 미스매치를 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짠다던가 움직일 때 가속도를 최소한으로 해서 어지러움을 덜 느끼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뭐 보면 막 노인 재활로 VR로 하겠다 이런 거 들고 온 회사들 좀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말씀드린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타면은 정말 이제 어지럽운데 저희 애들 어렸을 때 보면 롤러코스터를 뭐 VR 쓰고 탔는데 앞으로 타고 옆으로 타고 뒤로 타도 어지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는데 보통 35세 정도 기준으로 이 어지러움이 갈린다. 물론 개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한 35세 정도 기준으로 그보다 어리면은 조금 덜 어지럽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레이턴시 최근에 나온 VR 디바이스들이 레이턴시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사람이 이제 20ms 보다 더 긴 레이턴시는 단번에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VR 쓰고 이렇게 돌리면은 화면이 이렇게 따라오면 이제 어지럽죠. 근데 스탠드 얼론 디바이스는 조금 나은데 이거를 슬레이브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에서 생기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개발할 때 고려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게 있겠지만 다 그냥 보기 좋은 것들 뭐 우아하는데 막상 그거를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막 인체가 보이니까 우아하지만 그거를 과연 전문가들이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안 쓰거든요. 전문가들이 쓸 정도의 수준의 콘텐츠가 많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솔루션들도 돈을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서울대학교가 개발을 했으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머리 쪽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몸 쪽 개발을 해서 따로따로 개발했는데 합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플랫폼 통일이 안 되는 이제 어려움이 남아 있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저희 병원 영상이 아니에요. 저희 병원 영상이 아니고 모 대학병원에서 메타버스 병원이라고 실제 구성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광고 영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대학을 디스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의료 메타버스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네네 네, 조금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접수대가 있는데 네네 바로 이제 그 앞으로 가시면은 자동으로 기자님이 접수됐다라는 게 창으로 뜹니다. 아 지금 뜨고 있어요. 접수하시고 그다음에 진료실 앞에 기자님이시면 네네 기자님 순서가 되면 후면 전화기를 정도 이게 보면은 뭐 볼 때는 솔깃한 것 같은데 사실 가상 환경을 실제와 똑같이 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제 가상 환경을 환자들이 보여주기는 좋지만 실제 가상 환경이 환자가 가상 환경에서 왜 걸어 다녀야 하며 그리고 실제 환경하고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것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아서 사실 제가 요거는 이제 잘못된 예로 많이 이제 드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뭐 메디칼 AR을 보여주는데 다 연기자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 보여지는 AR 오브젝트는 굉장히 크루드하죠. 뭐 이거 어디다가 쓸지 모를 정도로 다 이런 식입니다. 보면은 뭐 대단해 보이는데 이거 의료 전문가들은 이걸 갖고 쓸 데가 없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도 프로페셔널 그레이드의 솔루션 아직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팀이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의 이제 문제 솔루션이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너무 많은 품이 든다는 거죠. 3D 렌더링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연구들에서 MR이나 CT를 넣어주고 오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3D 이미지를 얻으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을 때 나오는 퀄리티는 굉장히 조악하고요. 손으로 다 다시 이제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저희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환자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를 어떻게 이걸 다 담아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AR 모델 만드는데 많은 시도를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결국은 그리는 사람의 품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이 품은 다 돈이란 소리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너러티브 AI가 나오면서 결국 이게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뭐 사실 최근에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안 된다 된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CT나 MR을 넣어주면 의료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트레이닝 환경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제너러티브 AI로 많이 대체해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건 실제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저희 팀이 이제 개발해서 이제 학생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에 쓰고 있는 아나토미 툴인데 요거는 실제 이제 요 과제는 유은석 교수님하고도 같이 진행했던 과제고요. 보면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그레이드로 이제 해부학적 요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정말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린 거거든요. 하나 한 땀 한 땀 그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이러한 솔루션 만들기가 훨씬 좋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휴먼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AI가 그려줄 수 있으면은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이러한 모델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 VR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제너러티브 AI를 하는 회사들이 많죠. 텍스트, 뭐 이미지, 비디오, 뭐 오브젝트 여러 회사 이제 스타트업들 또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큰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 또는 VR을 구성하기 위한 제너러티브 AI를 가지고 회사들이 연구 또는 상업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기술들이 가치를 가지려면 실제 리얼 클리니컬 인바이러먼트에 쓰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쓰이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 현재 의료 기술 또는 현재의
디바이스의 기술을 고려할 때 이런 AR, VR 기술, XR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현재로서는 세 가지로 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두 번째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 그리고 DTX, 이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죠.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기로 KFDA가 정했는데, 트레이닝, 내비게이션,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먼저 트레이닝을 보면은 예전부터 이런 VR을 이용한 트레이닝은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고 360 카메라로 수술 환경을 찍어서 수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뭐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 VR HMD를 쓰고 환경을 경험하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러프하게는 볼 수가 있는데 아마 HMD를 쓰고 유튜브에서 뭐 8K, 뭐 12K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전체 360도 기준 8K, 뭐 12K이기 때문에 실제 내 눈앞에 있는 해상도는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 부분의 전체적인 환경만 볼 수 있지 실제 세세한 수술이나 술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익힐 수가 없는 이제 제한점이 있죠. 제가 2017년도에 벌써 한 7년, 6, 7년 삼성전자에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기획했다가 접은 사업이거든요. 360 라운드라는 17개의 카메라를 가진 360 VR 카메라를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설치를 해서 수술대 위에 놓고 찍어가지고 CT 영상을 보고서 뭔가 교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스티칭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굉장히 비싼 비디오 카드 SLI를 묶어가지고 겨우 스티칭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해상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가 3천만 원이 넘었었는데 결국은 프로페셔널 그레이드로 팔려다가 이 사업은 접었죠. 이 사업은 접어가지고 몇 대 시제품 만들고 끝났었는데 최근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손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나왔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스타 360에서 1인치 그 CCD를 CCD가 아니라 CMOS인데 CMOS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이거를 쓰면은 옛날 3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퀄리티를 내는 VR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저도 수술방에서 간혹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고는 있지만 아직 이제 마음에 들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게 해부학 교육을 할 때, 이제 해부학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몸속의 구조를 가상 환경으로 구현해서 실제 들어가서 보면 어떨까? 이러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너 스페이스란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인데 옛날 이너 스페이스란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스페이스 쉽을 축소해가지고 몸속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HTC 바이브 기반으로 만든 솔루션이었는데 실제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잡한 부비동, 얼굴 안에 있는 구조를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보면서 이 하나하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익히도록 이거는 의과대 학생은 아니고 전공의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의사 면허증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었고요. 2018년, 2019년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어떠한 구조물이 숨어 있는지를 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스캐너를 키면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투명 모드를 키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약간 쉐이드를 줘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도 했고,
나중에 이걸 통해 학생들, 전공의들한테 퀴즈, 퀴즈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때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실제 네임, 각 어떤 명칭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제 기억이 있고, 벌써 이건 5년도 넘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을 거의 접었다가 2021년에 이제 저희 SMC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이제 코펀딩을 해가지고 윤석 교수님 팀하고 이제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윤석 교수님 당연히 보신 영상인데, 이거는 퀘스트 프로 기반으로 했고, 이제 이게 일종의 스페이셜 컴퓨팅이죠. 스페이셜 컴퓨팅인데,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실행을 시키면 유니티 베이스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같이 개발한 회사 이렇게 나오고, 이름 넣고, 그러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얼굴이 나오면, 저희가 왜 해부학을 배울 때 의과대 학생들은 카데바라고 부르는 시체 실습을 하거든요. 시체 해부 실습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카데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카데바로 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구현을 해서 실제 500개가 넘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서 해부하면서 실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툴을 개발을 했고, 현재 1차 개발품은 완료가 됐고, 이거에 이제 추가 구성물을 넣고, 현재는 얼굴만 되어 있는데 목 쪽으로 확장하는 모델링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처도 이게 아주 리얼리스틱하진 않아가지고 지금 텍스처도 좀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2D를 봐서 그렇지 실제 HMD를 보면은 2D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사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D로 지금 녹화를 해서 약간 그냥 만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하나하나 구조물들을 제거하면서 실제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눈 안에 어떤 구조물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2D로 보는 거하고 VR로 보는 거하고 장점이, 두경부 영역은 그 밀리미터 단위의 구조물들이 앞뒤로 엄청나게 얽혀 있기 때문에 2D로는 이걸 익히기가 좀 쉽지 않아서, VR로 보면은 실제 각 그 구조물의 이제 앞뒤, 좌우 이런 관계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R의 이점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개발해서 저희 전공의들 이제 교육에 사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보면 실제 저희 전공의들 이제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저희 전공이 1년 차,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공이 2년 차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퀘스트 프로 베이스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내비게이션, 두 번째 내비게이션인데, 저희가 수술할 때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술을 할 때 내비게이션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내비게이션이고 수가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환자한테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포인트 방식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보는 동안에 어, 외과 의사의 눈은 모니터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 얼굴에 투영되는 위치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직관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실제 환자 얼굴에다가 어떤 가상의 오브젝트를 투영해서 위치를 보여주려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홀로렌즈 2를 기반으로 하죠. 사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옵티컬 시스루 방식이고, 뭐 XR2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게 홀로렌즈 2고,
이런 식으로 종양 수술을 할 때, 뼈를 보여주고, 종양을 보여주고, 이제 종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리미터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보여주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들의 정확도는 약 10mm 정도의 오차 범위입니다. 10mm.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래킹하는 장비의 해상력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상의 오브젝트와 리얼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맞추는 기술도 문제가 있고, 리얼 오브젝트의 위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0mm 정도의 오차가 이제 나죠. 그래서 제가 범부처 과제로 키스트하고 과제를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센서를 하나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세 개 정도 듀얼 센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위치를 추적하려는 연구를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서전이 HMD를 쓰고 환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트래킹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시제품 개발한 센서고요. 이게 악트라타시스의 250이라는 옵티컬 트래킹 디바이스하고, 요거는 이제 에저 키넥트하고 연결해서 위치를 정합해서 정확하게 이제 적어도 2mm 이내에 어, 정확도를 가지고 환자의 얼굴과 기부를 트래킹하려는 연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슈퍼 임포지션, 정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사가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뼈를 가상의 오브젝트로 보여주고 여기다가 스크류를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mm 오차가 나서 척추뼈가 아니라 그 옆에 척추와 척추 사이 공간으로 스크류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바로 되거든요. 일로 들어가지 옆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은 의료에서는 이런 2, 3mm 오차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컬레를 다시 말하면은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메디칼 그레이드에서의 이런 정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 정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우리가 가상의 마스크하고 실제 환자 마스크를 일치시키는 에러, 그 다음에 또 하나 CT나 MR을 찍을 때는 환자가 그 깨어 있잖아요. 근데 마취되면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는데 그런 서피스 몰핑에 대한 에러, 그 다음에 센서를 또 리얼타임 센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다가 조수가 막 머리를 집어넣는다든가 기구가 들어와서 쉐도잉에 대한 에러, 그리고 대부분 지금 사용하는 서지컬 내비게이션은 EM 방식이거든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하는데 철제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EM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옵티컬 트래킹을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이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저희랑 또 코워크하는 다른 회사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건 서지컬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그냥 수술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인데 이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 연구 단계라서 현재 카메라에 인식된 실제 더미의 얼굴, 움직이는 그다음에 트래커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현재 정합 테스트는 완료가 됐습니다. 두 개에서 나오는 센서 시그널은 다 정합 테스트가 완료돼서 이제 실제 환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3D 프린티드 덤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디바이스 환자 얼굴을 인식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리얼타임 인식은 아니고 한 3, 400mm 정도의 딜레이가 좀 있죠. 딜레이가 있고 정업도 보면은 지금 보면 한 2mm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아직까지는 오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 중이고, 결국은 이게 정확해지면은 이거 보고 환자의 얼굴뼈를 자른다든가 절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3년짜리 과제고 올해가 이제 1년 지나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DTX.
DTX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DTX는 결국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내는 걸 DTX 다 광의의 DTX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DTX 연구는 이비인후과 의사긴 하지만 저희 팀의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 와이프가 소아재활의학과 의사여서 재활승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승마는 소아 근육질환이나 뇌성마비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고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말을 타러 가기가 어렵고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가상환경으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그냥 구성한 게 아니라 이런 손동작이나 동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재활의학과 의사가 치료 목적에 맞게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거에 대한 논문들도 이제 써서 발표를 했었고요.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밸리데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걸 개발했으니까 쓸 거야, 좋을 거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전문성, 그 다음에 교육 솔루션이면 교육 효과, 치료 솔루션이면 치료 효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는 치료 효과나 교육 효과가 이전과 비슷한데 돈이 덜 든다든지 비용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임상 연구들을 등록하는 미국 사이트인데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면은 VR 관련해서 약 1,500개 정도의 연구들이 등록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이고 뭐 아시아 쪽은 거의 없다는 게 조금 이제 한계이긴 하고요. 어, AR에 대해서도 VR만큼 많진 않고 AR이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AR에 대해서는 137개 정도의 연구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AR 연구도 유럽과 북미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국내에서도 하려고 주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정도가 주축이 돼서 의료 메타버스 학회를 이제 구성을 했고 시작은 서울대학교에서 했고요. 서울대학교가 먼저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를 하다가 이게 이제 학회가 이제 된 거고요. 저도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라는 거를 2022년에 이제 만들어서 지금 12명의 교수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가과제도 많이 따고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다 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메타버스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뭔가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만든 솔루션들이 결국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솔루션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50억짜리 과제를 하나 땄는데 이 과제 딴 것도 이런 가상 기술이 이제 그냥 기술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단에서 다 녹아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고 5년짜리 과제여서 올해 이제 1년 차가 지나서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보면 이 과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맷 니즈를 VR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응급실의 응대 부족을 VR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아바타를 개발해서 응대를 하고 3분 외래 진료에 대한 아쉬움을 XR 기반의 수술 설명 도구를 이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수술 전 불안감을 대응하기 위해서 AR 기반의 병원 생활 케어 도구를 개발하고 부정확한 수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거는 XR 기반 내비게이션은 총 세 가지 내비게이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두경부 영역, 치과 영역, 간 수술 영역 세 가지 내비게이션을 하고 소아 재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 재활 승마의 연장인데 이건 재활 자전거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우울증 환자 개선을 위한 VR 기반의 디스트레스 케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5년짜리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런 기술들이 외래 진료부터 수술 후 추적 관찰까지 다 녹아서 이제 VR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저희의 목표고요. 실제 외래에서도 이런 그 환자의 이제 어떤 병변을 실제 병원 EMR이나 OCS 시스템에 다 녹여놔서 실제 요길 자르고 요길 자르고 요길 잘라서 종양을 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툴을 개발해서 실제 병원 시스템에 이제 탑재하려고 이건 이제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든 건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우리 병원 보통 병원이나 이건 꼭 병원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이게 과거에서는 그냥 우리 병원은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해도 홍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뭐 회사들이 뭐 옛날에 제비나 뭐 이런 그냥 흔히 말하는 초딩들 솔루션에다가 뭐 병원도 만들고 경찰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괜히 많이 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냥 사용하면은 우아하고 있어 보이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사용을 했었고 실제 진료와 연계해서 쓴다까지 일단 넘어오는 게 현재 움직임이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지려면은 어, 가상기술을 사용하고 실제 진료하고도 연계하고 이 연계를 통해서 진료 효율이나 진단이나 치료 결과에 호전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런 가상기술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저는 VR을 항상 게임처럼 이렇게 대하고 제가 VR 연구를 하는 거는 그냥 게임이 좋아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하여튼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문자를 읊었는데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